당신이 오늘 한 말 중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자란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고 그의 기억 속에 심어지며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라난다.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는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올가매는 덩굴이 되기도 한다. 강물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말도 그렇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그건 농담이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해명해도 소용없다. 상대방은 이미 그 말을 들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기억 속에 저장했다. 그 말은 이제 상대방의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관리들, 유배된 다른 선비들, 지역 주민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원망,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은 철저히 숨겼다.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달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관한 것이다.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다.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정치적 음모, 사람들의 배신, 권력의 흐름.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편지를 쓸 때도 신중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했다. 그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명확했다. 말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말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학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치적 야망, 미래의 계획 같은 것들은 철저히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자신은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과 떨어지고 관직을 빼앗기고 먼 곳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이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관계는 변한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오늘 나눈 비밀이 내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과 같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하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도 가까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친구는 멀어지고 동료는 경쟁자가 되며 가족조차 이해관계로 갈라선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평생 친구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는 것을.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진다. 그러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 대화가 어색하고 웃음도 억지스럽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끊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다. 문제는 그 친구에게 했던 말들이다. 과거에 나눴던 비밀, 털어놓았던 고민, 함께 욕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들이 무기가 된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형님,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낼 때는 서로 불만을 나눈다. 집안에 대한 불평, 며느리 혹은 자식에 대한 안 좋은 말과 서운했던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그러나 그 사람과 원하지 않던 일로 인해 작은 오해가 생겨 엇갈리면 상황이 바뀐다. 그때 과거에 했던 말들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나와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노려보기도 한다. 한 여자는 친한 친구에게 남편과의 문제를 털어놓는다. 요즘 남편이 집에만 오면 말이 없어. 대화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친구는 위로한다. 힘들겠다. 그래도 잘 이겨낼 거야. 여자는 친구에게 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얘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대. 요즘 거의 남남처럼 산다더라. 이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다. 여자는 나중에야 알게 된다. 자신의 부부 문제가 동네 소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은 흔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그 비밀은 결국 새어나간다. 상대방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입이 가벼워서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부터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당신의 재산 규모.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태도가 바뀐다. 당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기하거나 질투한다. 당신이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무시하거나 동정한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것이 없다. 친구에게 재산을 말하면 그는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투자 권유, 사업 제안, 대출 부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 자매가 당신의 재산을 알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너만 많이 가졌어? 나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부모 유산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재산은 조용히 관리해야 한다. 누가 물어봐도 얼버무려야 한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별로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당신의 미래 계획.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말하는 순간 방해받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차라리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의지를 꺾는다. 계획은 실행하고 나서 말해야 한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려야 한다. 과정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이 받은 상처와 약점. 누구나 상처가 있다. 과거에 당했던 배신, 실패했던 경험,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당신의 약점이다. 그리고 약점은 숨겨야 한다. 상처를 말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한다. 힘들었겠다, 이해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를 이용한다. 당신을 공격할 때 그 약점을 건드린다. 싸울 때 과거의 상처를 들먹인다. 과거의 실패를 말하면 그것이 계속 따라다닌다. 저 사람은 예전에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이 돈다. 시간이 흘렀지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닌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족에게 당신의 약점을 말하면 나중에 그것이 무기가 된다.
가족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든 사람은 당신 생각과 같지 않다. 믿는 가족이 아니라 당신을 잘 모르는 가족에게 나올 수도 있다. 당신은 평생 그 약점을 안고 살게 된다. 상처는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 극복하거나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짜 생각.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다. 동료가 마음에 안 들거나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거나 가족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절대 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 뒷담화는 결국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세상은 좁고 사람들은 입이 가볍다. 누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다. 다른 사람의 불만은 친구에게 말하면 그 동료가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친구에 대한 비판을 다른 친구에게 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간다. 가족에 대한 불평을 외부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온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할 말이 많았겠지만 참았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온다. 더 큰 문제를 만든다. 다섯 번째, 당신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우연히 듣게 되거나 누군가 털어놓거나 상황을 통해 추측하게 된다. 그런데 이 비밀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를 잃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심하게 된다. 저 사람은 입이 가벼워 비밀을 말하면 안 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당신을 믿고 비밀을 이야기한 건데 크게 실망하고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다. 힘든 일을 겪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겠는가? 또한 비밀의 주인공은 당신을 원망한다. 자신의 약점이 퍼진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당신을 적으로 여긴다. 관계는 끝난다. 회복할 수 없다. 가족의 비밀을 외부에 말하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당신도 그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당신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온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바람은 소리 없이 분다. 조용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크다. 나무를 흔들고 구름을 움직이며 계절을 바꾼다. 침묵도 그렇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하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대부분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그것이 그를 살렸고 그의 가족을 지켰으며 그의 학문을 완성시켰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말했다면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말은 씨앗과 같다. 한번 뿌려지면 자란다.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독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말을 뿌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넓지만 동시에 좁다. 오늘 한 말이 언젠가 돌아온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 말은 이미 나갔고 결과는 이미 만들어졌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한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여긴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상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비밀. 이 5가지는 평생 입 밖에 내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말하지 말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강함이다.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며 미래를 지키는 힘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조용히 돌아간다. 부딪히지 않는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당신이 지킨 침묵이 당신을 지킨다. 당신이 삼킨 말들이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말이 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눈을 가만히 감고 5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라.